안녕하십니까, 강명철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아주 오랜만에 한 15, 16년 전에 저하고 같이 강사 교육을 했던, 제가 그때 아마 네 번째 강사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깊은 인상을 저한테 주고 가셨던 그 강사분이 너무나 재미있는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잠깐 소개하자면, 좀 생뚱맞은 질문일 것 같지만, 예, 생뚱맞습니다. 수면에서 구조호흡을 할 때, 우리가 다이버를 발견하고 구조를 할 때 구강 대 구강으로 구조호흡을 하면서 5초에 한 번씩 하면서 이 사람을 이송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또 평가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분의 질문은 입대기 싫은데 호흡기의 퍼지 버튼을 여기 놓고 호흡기를 입에 놓고 퍼지 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제공해 주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뭐 제가 보낸 답변은 하지 말라는 게 그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워낙 재밌어 보여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괜찮겠죠? 라고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0년인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GUE 강사 훈련 과정에 한국인 후보자분들을 위해서 번역하러 8일간 같이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GU에서 이 퍼지 버튼을 눌러서 구조호흡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범도 보이고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것이 아직 받아들여져 있는 스킬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옵션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최근에 뭐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에서 구조호흡을 할 때의 어떤 구조호흡의 위치, 그 다음 수면에서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 구조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구조호흡을 위해서 퍼지 버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론 같은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현장에서 실제 실행할 때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구조자가 되죠. 그래서 2017년 미국 심장학회 아하에서 이 구조자를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전혀 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그 다음 교육은 받았는데 심장 압박 방법만 교육받은 사람. 요즘은 뭐 이런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이 CPR 교육자분들이 이거 구조하지도 마라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심장 압박만 교육받은 사람, 그 다음 심장 압박과 구조호흡을 모두 교육받은 사람,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구조자는 이렇게 하라, 저런 구조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심장이 정지된 호흡을 하지 않는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 이거는 지금 수면에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라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심장 압박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AED를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전혀 교육받지 않은 사람도 이 AED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옆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비록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지만 그 설명서대로라도 하면 그 조난자에게는 소생의 가망성이 더 훨씬 커지는 거죠. 그것처럼 심폐소생술 구조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조호흡은 안 하더라도 심장압박은 해라. 이것이 2017년에 제시된 구조호흡이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 당연히 심폐소생술에서 심장압박을 교육받은 사람은 심장압박을 하라는 거죠. 구조호흡을 교육 안 받은 사람이 구조호흡을 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 교육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건 특히 EMS요, 구조대원 혹은 의료인들은 구조호흡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잘 알겠지만 심장압박 30회와 구조호흡 2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호흡은 비록 교육을 받았든 교육을 받지 않았든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든 하지 않든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답니다. 특히 일반인이 그렇습니다. EMS 응급구조대 그 다음에 의료인들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숨을 불어 였는 방법도 이전에 수년 전에는 우리가 하고 크게 하고 불어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호흡만큼만 해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호흡,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별다른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수면으로 왔습니다. 수면에서의 구조호흡은 그 사람이 당연히 호흡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는 경우죠. 의식이 있으면 호흡을 하겠죠. 수면에서는 심장 압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장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덩어리에 등판에 딱딱한 물체에 얹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에서는 심장 압박은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구조호흡만 하면서 이 사람을 육지 혹은 보트로 데려가는 거죠. 하는 방법들은 보통 5초에 한 번이죠. 그래서 저희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5초 후에 그 낙하산을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5초에 한 번 할 때 이렇게 합니다. 1, 10,000, 2, 10,000을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니까 1만, 2만, 3만, 4만이 이렇게 1, 10,000이 그 긴 하나의 단어들이 1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그거를 1만, 2만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사실은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5초에 한 번씩 불어주고, 혹은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어떤 심장학회에서는 10초에 2번 불어주는 거. 즉 10초 동안 끌고 가고, 미안합니다. 8초 동안 끌고 가고 2초 동안 2번을 풀어주는 방법,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일부 몰지각한 교육단체나 뭐 강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분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겠죠. 구조호흡을 해도 구조호흡 안 한 사람하고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더라고 하는
어떤 발표가 있은 이후에 수면에서 구조호흡 필요 없다, 끌고만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지막으로 관여했던 교육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있다고 교육을 했지만 저는 항상 저하고 같이 CPR, 응급처치 교육을 공부하던 분들에게는 구조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CPR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구조호흡을 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구강대 구강 방법이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이유는 조난자와 구조자가 피부와 입술 점막이 닿은 상태로 뭔가 구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접촉에 의해서 상대의 어떤 상태 같은 것을 내가 파악하기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교육단체에서 교육하는 게 구강대 마스크, 우리 소생술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교육도 하고 또 이것을 강사평가에서 평가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강대 스노클도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이것도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다이버가 다이빙하러 들어갈 때 이런 포켓 마스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구강대 호흡기 퍼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강대 호흡기 구조호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 버튼을 사용해서 구조호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 구조호흡을 입으로나 해주기 싫어. 입에서 아침에 먹은 라면이 나오고요. 이러면 사실 해주기 싫죠. 저는 그 라면을 다 빨아내고 구조호흡을 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제가 수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구강대 호흡기 구조호흡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마우스를 하기 싫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그 정도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데코 탱크로 50%, 100% 이런 산소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공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게 성공적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나중 이야기고, 그거 하나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떻게 따져보면 공기 땡간에 들어있는 공기의 산소, 그게 공기였으면 산소는 21%지만 내가 불어이어주는 호흡의 산소는 16%죠. 보다 더 높은 공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워낙 많습니다. 첫째, 그 조난자가 입에 호흡기를 물고 있지 않다면 다시 그 호흡기를 그 사람한테 밀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마우스피스 밀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밀어넣었다고 치면 그 밀어넣은 상태에서 그 마우스피스 주위에 입이 벌어지지 않게끔 또 다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시면 또 코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 마우스피스를 그 사람 입 안으로 집어 엿다 보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제껴진 상태에서 혀가 뒤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마우스피스로 그 혀를 다시 더 뒤로 밀어야 하면 오히려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합니다. 또한 그 조난자가 입에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밀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포지 버튼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포지 버튼은 포지를 눌렀을 때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노브이 없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러면 내가 내 감으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공기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고압으로, 이게 고압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 압력은 탱크 안에 있는 어떤 압력, 그 다음에 그것이 호흡기 1단계로 나올 때의 중간 압력, 뭐 이런 압력이 아니고 내가 너무 세게 눌렀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기도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위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면 위장이 팽창하면서 위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시 구토가 아닌 역류를 하게 됩니다. 구토는 내가 하는 것이고 역류는 지 스스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역류가 되면서 만약에 건더기가 많은 어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있었다면 다시 기도를 막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기도를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허빈이 오고 허빈성 폐렴으로 살더라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고압으로 이게 폐로 직접 간다고 생각하면요, 폐포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많은 단점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퍼지를 누를 때 정밀하게 양을 조절해서 넣을 수도 없고, 또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코를 잡고 있고 하면 나오는 공기가 시원하게 못 나옵니다. 저희들이 호흡기 옆에 있는 그 포지 그 배출구 글이 그렇게 나오는 공기가 시원시원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폐 속에 계속 공기가 조금씩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또한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민한 조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고 또 다이버들이 배우고 강사분들이 교육하고 있는 많은 스쿠버 스킬들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다이버와 교육자들의 어떤 trial and error라고 하죠. 시도와 실패의 반복으로 어쩌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와 있는 스킬들입니다.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으려면, 우리가 택 다이빙을 하실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측 좌측에 데코 탱크를 하나씩 차면 보통 우측에 놓은 건 높은 걸 찾습니다. 즉 100% 산소, 50% 산소.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50%를 물어야 할 때 100%를 물게 되면 깊은 수심에서 산소 중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한쪽 사이드에만 차고, 그것을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할 거고요. 또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버디에게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킬이 정립될 때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택다이버들이 희생됐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내용의 모든 스쿠버 스킬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셔야 됩니다. 포지는 구조호흡을 적합하게 할 수 있게끔 고안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결론은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호흡에 대해서 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수면에서, 그다음에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단계 포즈를 이용해서 그 조난자에게 구조호흡을 해주기 위한 시도는 더 개량되고 더 우수한 호흡기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